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태양광 수익을 나누는 햇빛 연금 수익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과 목포 해상 W쇼가 시작됐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축구장 120개 크기인 98만여 제곱미터의 폐염전 부지에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전력 설비 용량은 99메가와트로 서울시 인구 전체가 12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이 같은 전력은 한전에 판매되고 수익금의 일부는 해당 섬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상업발전에 들어가 주민 1인당 분기별로 10만 원에서 40만 원씩 이익이 배당되고 있습니다. 한 가구의 많게는 200만 원이 넘는 배당금이 돌아가면서 주민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넘칩니다. 80만 원 받습니다. 이렇게 받으시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죠. 예, 꿈 같은 일입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아주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하고. 신안군에서 이처럼 햇빛연금을 받는 주민들이 모두 1,5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첫 햇빛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섬에서는 인구가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작은 소득이라도 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추진된다는 굉장히 의미가 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햇빛연금의 수혜자도 더욱 확대됩니다. 다음 달부터 햇빛 아동수당을 신설해 18세 미만에게 연간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해상풍력이 본격화되는 오는 2028년에는 주민 한 명에게 매월 50만 원의 바람연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지역 주민이 생산한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해남 로컬푸드 판매장입니다. 한 달 평균 2억 원씩 매출을 기록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지역화폐인 해남사랑 상품권입니다. 전체 매출의 8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할인율이 높아서 좋아들 하십니다. 지난 2019년 170억 원으로 시작했던 해남사랑 상품권은 지난 2021년 1,750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1,550억 원어치가 발행됐습니다. 4년간 누적 발행액 5,098억 원으로 이 가운데 98%인 5,007억 원어치가 판매됐습니다. 최소 5%에서 최대 10% 할인율로 특히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효과를 거뒀습니다. 저도 자영업을 하는데 많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그 들어온 것도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해남군이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지역화폐 최대 발행액을 기록한 것은 사용의 편리성 때문. 사용처만 3,700곳에 달해 실사용자도 지난해 기준 4만 7천 명으로 국민 10명 중 8명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이후 정부가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할인율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해남군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자체적으로 올해 129억 원을 편성해서 1년 중에 5달을 10% 할인해주는, 그래서 내수 활성화를 꾀하는 그런 정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지역화폐를 홍보하고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할인과 구매 한도 상향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어둠이 깔린 밤 갯바위를 돌자마자 환하게 불을 밝힌 낚시어선 한 척이 보입니다. 낚싯대를 들이운 승객 20여 명이 일렬로 길게 늘어섰습니다. 낚시어선이 포착된 곳은 여수 백도.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낚시는 물론 출입조차 엄격히 금지된 곳입니다. 밝은 빛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가니까 낚시 어선이 불법으로 바다 내비게이션 같은 VPS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또 봐보니까 그걸 또 꺼져 있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름다운 경관과 희귀 동식물 서식지로 보존 가치가 높은 백도 앞 200m 해역은 허가받은 거문도 주민만 맨손어업이나 배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도 일부 선장들은 불법 낚시 영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낚시 커뮤니티에는 백도에서 잡은 볼락 사진과 백도로 출조한다는 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연락이 있으면 저희가 잘 안 가고요. 백도에 가가지고 금원도로 내려간다든가. 이처럼 불법 어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백도 해상에서 불법 낚시로 적발된 건수는 고작 7건. 해경은 관할 해역이 넓다 보니 단속에 한계가 많다고 말합니다. 경비 함정과 항공기를 이용해 집중적인 순찰과 단속 활동을 입체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장소적 접근에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현장 체증이라든가 증거 확보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백도 해상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경은 백도 앞 불법 낚시 현황 파악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양 서천 도로를 따라 느티나무가 쭉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달 시청에서 나와 가지치기를 해놓은 건데 나무 수십 그루 윗부분이 댕강 잘려나갔습니다. 마치 닭발을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나무가 전선에 걸린다거나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 때문에 매년 가지치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깔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시민들 반응은 대개 부정적입니다. 너무 위에가 너무 많이 잘려가지고 좀 보기는 안 좋은 느낌. 봄철 되면 너무 가로수를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서. 문제는 간판이나 전신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나무도 잘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도 닭발 모양의 나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아쉽게 좀 아깝게 잘라놨어요. 분위기도 전처럼 너무 삭막하고. 무리한 가지치기는 나무에 치명적입니다. 절단한 부분이 병해충에 노출돼 썩기 쉽고 수명까지 단축시킵니다. 가로수는 도시의 어떤 생태축 또 비오톱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곤충이나 조류들이 잠시 쉬어가고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데 환경부가 전국에서 벌어지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나뭇잎이 달린 가지 4분의 1 이상을 자르지 말라고 최근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권고이지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행정 편의와 생태 환경이란 가치가 충돌하자 지자체 고민도 커졌습니다. 잘 크는 나무는 이제 시외로 좀 이렇게 가로수를 좀 이제 옮겨서 심고 시내권은 이제 시민분들이 흡족해하는 좀 적게 자라면서 또 가로수 미관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고. 전문가들은 도시 가로수를 건강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양시 진월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시민과의 대화. 인사말에 나선 정인화 시장이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공약인 이순신 철동상 건립을 언급합니다. 차별화가 돼야 되고 관심을 끌 만한 그러한 관광 매력물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래전부터 구상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초거대 이순신 장군 철동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동상 내부에 전승 기념관과 전시실, 카페 등을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힙니다.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집어넣었을 경우에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찾아올 수밖에 없다. 각 읍면동에서 열리는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철동상 건립을 언급하고 있는 정 시장은 1차 추경 예산안 심사 일정에 맞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을 시의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콘텐츠가 충분히 갖춰질 경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동상을 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양을 상징할 수 있는 내용이 잘 구성되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 기류가 거셉니다. 이순신 장군과 광양의 연관성이 크지 않고 거대 조형물을 통한 관광객 유인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민자 유치 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클리들에서 그걸 하는 미래 지향적인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각 읍면동에 시급한 사항도 모자 정도로 재원이 없는데 관련 철공사 용역하는 게 그게 시급하냐.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한들 누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달라들 것이며.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용역비 확보에 실패하면 공약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정 시장의 리더십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양시는 시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설득에 나서는 한편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과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형형색색의 불꽃이 밤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환하게 밝혀주는 불꽃의 향연에 곳곳에서 탄성이 쏟아집니다. 코로나로 멈추고 지쳤던 일상을 위로하기 위해 올해 첫 목포 해상 W쇼가 열렸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볼 수 없는 또 목포만의 또 굉장히 또 좋은 공연이랑 또 그리고 이 문화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굉장히 또 뜻깊게 또 이제 그런 워크숍이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조금 쌀쌀한 날씨였지만 관람객들은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원래 중간에 좀 나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계속 너무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끝까지 앉아있기로 결심하고 끝까지 보고. 불꽃쇼와 함께 열린 뮤지컬도 관람객들에게 더욱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목포 해상 W쇼는 오는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펼쳐집니다. 뮤지컬 공연이 새롭게 선보일 텐데요. 오락성과 대중성을 높인 수준 높은 공연에 많이 들어오셔서 재밌게 관람하시고 목포의 추억의 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철과 전국체전이 열리는 8월과 10월에는 목포 해상 W쇼와 함께 K-팝 공연 등도 열릴 예정. 목포 해상 W쇼가 지역의 대표 관광,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